삼성 라이온즈가 일단은 다린 러프 가장 중요한 중심 타자와의 재계약에 성공했고요. 총액은 170만 달러, 지난 시즌과 같습니다. 2년 연속 큰 부상 없이 러프 선수는 3할 때 타율에 30홈런, 120타점 이상을 기록한 선수인데 삼성으로서는 팀 최초로 3년 연속 함께하는 외국인 선수가 됐네요.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다린 러프 당연히 잡아야 될 타자라고 봐야 할까요? 네, 네. 당연히 잡아야 네. 될 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워낙 잘하는 선수니까요. 네. 미국에 있을 때랑 한국에 와서 다린 러프 좀 달라진 면 느끼시는 게 있으세요, 이현우 기자님? 일단 자신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미국에 있을 때는 좀 슬로우 스타터 기질이 좀 더 심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KBO에서 좀 뛰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겼는데 처음부터 지난 시즌에는 잘 하더라고요. 정확도, 장타력 다 나무랄 데가 없고 네. 굉장히 뛰어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타고 투저 시즌이 더 심해졌다라는 것을 감안해도 그래도 2017년보다는 2018년이 더 좋아졌던 다린 러프 선수가 아닌가 싶은데, 안경현 위원은 지난 2년간 러프 선수 활약 어떤 인상을 받으셨어요? 3할에 30홈런 100타점 하는 선수가 여럿 있나요? 많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러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다가 라이온스 파크 가봐요. 펜스 코앞에 있거든. 이제 야구 편하죠. 굳이 억지로 스윙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점점. 억지로 하는 스윙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원래 하던 스윙만 하면은 넘어가니까 이제 편하게 야구하는 것 같아요. 만약 러프 선수한테 잠실에서 처음부터 시작하라 했으면 좀 어려울 수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스윙이 변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밸런스가 깨지는 건데, 러프 선수는 그런 변화 없이 야구를 할 수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삼성에서 데려올 때 처음에 생각했던 그대로를 볼 수가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3년 연속 할 수가 있고 그만큼 성적도 따라주고요. 네. 다만 이제 다리가 좀 느리다는 거 하나, 그거 빼놓고는 그리고 또 다리까지 빠르면 반칙이죠. KBO리가 아니죠. 메이저리그 같지. 네, 메이저리그 같지. 참 러프 선수도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성적이 안 나와서 막 2군 가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 고비를 잘 넘었던 것 같아요. 그게 넘는 선수가 있고 못 넘는 선수가 있고. 빨리 첫 홈런 나오고 네. 뭔가 이제 납득이 될 만큼, 오늘 못 쳐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숫자가 나와야 돼요. 빨리. 그렇지 않으면 바빠지는데, 오늘 못 쳐도 돼, 이번 주에 많이 못 쳐도 돼 할 정도로 성적이 나오고 숫자가 나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여유가 생기거든요. 네. 그런 이제 숫자가 빨리, 외국인 선수 같은 경우는 숫자가 빨리 나와줘야 돼요. 우리 한국 선수, KBO 리그 선수 때 이제 외국 나갔을 때, 특히 이제 미국 갔을 때 힘든 게 그 숫자가 빨리 안 나와주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죠. 네. 거기도 많이 못 나가는데. 그렇군요. 러프 유지가 됐고 삼성이 2명의 외국인 투수 바꿨습니다. 지난 회 영남권이어 부활하라 시간에 삼성의 외국인 투수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어느 정도 나눈 바가 있는데, 그 어정쩡한 기록을 남겼던 두 투수가 떠나게 됐고, 저스틴 헤일리 90만 달러 그리고 덱 맥과이어 95만 달러, 이렇게 2명의 새로운 외국인 투수가 왔습니다. 지난 3년간 그 외국인 투수 부진의 늪에서 지금 빨리 벗어나야 되는 삼성인데요. 이 선수들 어떤 선수들인지 궁금해집니다. 일단 헤일리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이번에 새로운 투수 중에서 제일 아마 뛰어난 활약을 펼치지 않을까 와. 예상이 되는 선수이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역시 이제 KBO의 최근 대세인 커패스볼이 굉장히 위력적인 선수이거든요. 네. 그래도 나이도 굉장히 어리죠. 네. 우리나라 나이로도 28살. 네, 굉장히 어린 편이고, 네. 일단 이제 보통 이 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투수들이 이제 공이 빠른 선수들은 이제 불펜으로 뛰다가 건너온 경우가 많은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빅리그에서 물론 불펜이었지만 마이너에서 이제 선발로 상당히 많은 이닝을 소화한 점도 훌륭하고, 키도 거의 2m에 가깝고 198cm네요. 네, 땅볼 능력도 상당히 이제 컵패스볼 활용해서 우수한 편에 속하고요. 체인지업 커브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충분히 통할 만한 구질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 성공 가능성을 저는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키는 큰데 이제 원래 키 큰 선수들이 좀 둔함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선수 출신은 아니지만
팔스윙도 굉장히 빠르다는 거, 이 점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198cm의 일단 높이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150대 그럼 빠른 볼은 또 아닌데요. 네. 음. 대신에 이제 그게 거의 변형 패스볼이라는 거죠. 네. 저스틴 헤일리 올 시즌 가장 기대가 된다는 평을 또 그러게요. 해주셨는데 갑자기 또 솔깃하네요. 저스틴 헤일리 안경현 위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그 팔스윙이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그 타이밍이 안 나와요. 한 반박자 늦게 나오거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쪽 공이 많이 휘어 들어가요. 오른손 타자한테. 그게 이제 투심성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팔스윙이 좀 늦게 나오다 보니까 포심을 던져도 이렇게 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포심을 노린다고 하더라도 휘어 들어오니까 그 노린 공이 범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다만 이제 지금 잠깐의 영상을 봤을 때는 공이 많이 날려요. 높고 몸쪽으로 빠지고 컨트롤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제구가 글쎄요, 뭐 잠깐 영상을 봤을 때는 네. 장점만 보이죠. 단점은 잠깐 보이긴 한데 이게 뭐 단순하게 잠깐 그 밸런스가 깨져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은 장점이 만약에 스트라이크를 원하는 대로 원하는 시점에 던질 수만 있다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스트라이크를 던지기 위해서 공을 던진다면 힘들 수도 있는데 스트라이크를 내가 이제 투볼이라서 스트라이크를 던지고자 할 때 던질 수 있으면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선수가 한 반박자 정도 팔이 늦게 나오고 거기에다 그 공들이 휘어 들어가니까 네. 그 포심 던져도 투심처럼 들어가니까요. 그런 장점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트라이크를 던지고 싶을 때 던지냐, 그러니까 막 바깥쪽을 던지고 몸쪽을 던지서가 아니라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투볼인데 스트라이크 못 던지면 그건 무용지물인데 투볼 원볼에서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 있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게 된다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커브도 좋아 보이고.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딥셉션 동작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선수는 이제 팔이 늦게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딥셉션 동작이 생겨요. 그럼 타자 입장에서는 공이 말려 들어오니까 무섭죠.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런 공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은. 그래서 저는 이 선수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스트라이크를 원할 때 던질 수 있으면은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예. 가격이 이제는 삼성에서 좀 신경을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저희 제목도 그랬죠. 제일 기회가 보고 있나 그래서 이제 좀 투자를 하고 있나요? 제일 이렇게 안 봐도 괜찮은데 아무래도 그 삼성하면 야구 명가인데 네. 명가다운 그런 투자가 그래도 예전에는 삼성 선수들 보면 부러웠어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삼성 선수들은 월급은 집에 놔두고 보너스만 갖고 생활한다. 이제 부럽죠. 그리고 뭐 우리가 우승할 때보다 그 선수들 준우승할 때가 더 많이 받는다는 얘기도 있고 네. 상당히 그 좀 부러움의 대상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외국인 선수 좀 싸졌고요. 저렴하게 사오기 시작했고. 지난해 그 명품관에서 사오다가 네. 이제는 아닌 곳에서 사온다는 찰진 비유. 네, 아주 뭐 이제는 뭐 절묘한 인터넷 비유. 쇼핑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다시 명가면은 명가다운 그런 투자가 그래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맞춰줘야 되는데 네. 좀 비슷하게 맞추기 시작했나 싶네요. 저스틴 헤일리가 90만 달러 영입됐는데요. 이 선수는 더 비쌉니다. 95만 달러. 덱 맥과이어. 이 선수는 어떤 선수인가요?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참 미국에서도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고 보면 되거든요. 이제 네. 우리나라한테는 이제 케빈 브라운이 나온 데인데 조지아 공대 출신이에요. 굉장히 야구 명문이라고 할 수 있겠고 대학 시절에 이제 올 아메리카 팀이라고 해서 이제 대학 아메리카 이 올스타 팀에 선정이 되기도 했었고 대학 올스타. 네. 예. 그래서 2010년에 1라운드 11번 굉장히 높은 순위에 200만 달러를 받고 메이저리그 무대를 이제 밟으려고 했는데 밟는 데까지 좀 너무 오래 걸렸어요. 한 7년? 보통 이러면은 선수 생활이 끝났다고 보면 되는데 1라운드 11순위 지명을 받았는데 네. 7년이 걸렸어요. 그렇죠. 이제 마이너에서 좀 초반에 애를 많이 먹으면서 상위 레벨로 빨리 올라가지 못한 게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부상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네, 딱히 부상이 있었지도 않은데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생각보다 이제 야구에 좀 늦게 눈이 떠졌는지 지난해 이제 성적을 보니까 95마일, 그러니까 153km까지는 던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구위가 예전에 비해서 오히려 더 최근 들어서 좋아진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또 이제 미국에서 높게 평가하는 게 이제 회전수
커브 같은 경우에 특히 회전수가 중요한 구종인데 메이저리그 평균보다 한 100회 정도, 분당 100회 정도 회전이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파워 피처형 투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대기만성형 파워 피처 투수다. 그래서 좀 계약금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네. 덱 맥과이어. 안경현 위원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높아요 타점이. 음. 그리고 팔스윙이 엄청 빠른 선수예요. 근데 커브도 그 키에서 나오는 커버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리포트 선수가 팔스윙 빨리 해서 커브 던지는 거하고 그런 비슷한. 리포트 선수는 그렇게 팔스윙 빠르진 않잖아요. 네네. 이제 타이밍 잡기가 좀 수월한데 이 선수는 이제 팔스윙도 빨라요. 다만 이제 완급 조절, 그 메이저리그에서도 완급 조절이라는 게 좀 필요한데 던지는 모습 봤을 때 완급 조절이 조금은 떨어지지 않나? 그러니까 불안감이 있을 거예요. 이제 느린 공에 대한 불안감이 투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스피드가 조금 떨어지면 그때 이제 그 불안감에서 떨쳐지고 여유 있게 던지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 선수도 이제 그 느린 공을 던졌을 때 타자가 칠 수 있지 않나 하는 불안감이 있지 않나? 계속 이제 빠르게 강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네. 저는 좀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오히려 헤일리 선수보다 이 선수가 더 기대되시나요? 그렇게 공이 막 날리지는 않아요. 근데 팔스윙이 굉장히 빠르고 커브가 좋으니까 높은 타점에서 팔스윙이 빠르고 커브가 좋다는 건 굉장히 장점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미국에서 왔다고 해서 다 야구를 다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깨우쳐서 오는 선수들은 많지 않아요. 여기 와서 안 던졌던 구종 던지고 그걸로 성공한 선수가 대부분이에요. 성공하는 선수들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성공을 하거든요. 리그에 적응을 해 나가는 거네요. 근데 SK 글러브 선수는 정말 검지하고 중지 사이에 포크볼을 낀 게 아니라 중지하고 약지 사이에 끼었어요. 네네. 힘을 받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타자들이 안 속죠. 근데 여기 와서 포크볼을 제대로 끼고 던지기 시작하면서 이 선수가 좋아졌거든요. 저는 SK에서 에이스 역할도 했고요. 메릴 켈리가 생각나네요. 메릴 네. 켈리도 슬라이더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좋아졌어요. 네, 다들 그렇게 좋아져요. 그냥 컨디션만 맞춰주는 코치가 아니라 선수들과 상의하고 구종에서 최고의 그 구종을 만들어내고 또 그런 상의를 많이 하는 코치들이 많으니까요. 네. 국내에서는 그런 면에 봤을 때 이 선수도 구종이라든지 아니 스피드 변화 이런 걸 주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삼성이라면은 오히려 더 발전 가능성이 있어요. 두 선수 모두. 그렇게 본다면은 삼성이 이번 외국인 3명 구성은 굉장히 잘 된 듯한 느낌이 기대를 오네요. 그러니까 코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삼성이라면은 벤데레커 선수를 변화시킬 때처럼 변화도 가져주지 않을까? 시대적 조건이 좋고 워낙 이제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이니까 네.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두 선수 다 나이도 어리고요. 20대. 네, 맥과이어 선수도 89년생이네요. 아직까지 말 잘 들을 시기 아닙니다. 말 잘 들을 때야 아직은. 그렇죠. 뭐 코치 감독이 얘기해서 곧바로 이렇게 성질 내고 가버린 선수들도 있어요. 고집 부리면서 그동안 있었어요. 네. 맞아요. 퓨처스 간 거에 불만을 품고 바로 떠나버리는 내가 선수도 왜 있었고. 그렇죠. 네. 얘기는 못하니까. 아니 외국 선수 기다리는 팀이 어딨어. 상당히 기대감이 커지는 오늘 삼성 라이온즈 외국인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둘 다 이렇게 긍정적이면 사실 삼성이 지난 시즌 출발 삐끗했던 게 결국 외국인 선수들이 삐끗하면서 그 출발이 삐끗했는데 맞아요. 뭐 열어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그 기대감은 상당하네요. 최근 예. 3년간 외국인 투수 잔혹사를 끊을 찬스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얘기는 하는데 근데 캠프 가서 일단 좀 배팅 치는 거하고 공 던지는 거 봐야 돼요. 그렇죠. 지금 당장 다음 달에 안경영이 오셔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보니까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이럴 수도 있고 더 좋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또 그런 건 있어요. 공을 받아보고 뒤에서 보는 거하고 타석에 들어서 치는 건 다르거든요. 네. 장필준 선수가 이제 처음 KBO 리그 들어왔을 때 모든 심판들과 또 모든 관계자들, 해설위원들은 최고라 그랬어요. 근데 그 최고라고 말할 만큼 성적은 안 났어요. 네네. 그러니까 치는 사람은 다르게 봐요. 너클볼이 아무리 좋아서 포수가 못 잡아도 치는 사람 쳐요. 그래도 포수가 못 잡는 빈도보다 치는 빈도가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봐야 돼요. 타자가 어떻게 치거나 그리고 타자가 지금 심리 상태가 시범 경기 전에 그 캠프 때 연습 경기라면은 전혀 공 잘 안 보일 테니까
웬만큼 커브 던지면 잘 못 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다 좋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고 그래야죠. 알겠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3명의 선수를 살펴봤고요. 다음은 2018 시즌 최하위를 기록했던 NC 다이노스입니다. NC 다이노스가 3명 다 바꿨습니다. 올 시즌에 3명을 다 바꾼 팀이 기아 타이거즈와 NC 다이노스 두 팀인데, 자, 어떤 반등을 꾀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드류 루친스키 줄 만큼 다 줬습니다. 100만 달러 상한선 외국인 투수 영입이 됐고, 또 한 명의 외국인 투수 에디 버틀러 역시 100만 달러. 과감한 투자. 일단 외국인 투수 2명 먼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드류 루친스키. 네, 독립리그 출신입니다. 신기하게 이제 드래프트를 받질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오. 이제 독립리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차근차근 올라온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2018 시즌에 이제 불펜으로서 메이저리그에서 어쨌든 32경기나 나와서 평균 자책점도 4점대를 기록하는 꽤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9위 같은 경우에도 불펜이긴 하지만 어쨌든 150 초반대가 나왔는데 투심성 무브먼트가 있더라고요. 패스볼이. 네. 9위도 상당히 훌륭한 편이고 커터, 스플리터, 커브 뭐 여러 가지 구종을 던질 줄 알고 NC 쪽 이제 관계자한테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부러 좀 고생을 하는 유형의 선수를 뽑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NC에서 성공한 뭐 찰리나 할커나 다 좀 이 고생을 많이 했었잖아요. 배고픔을 마이너에서부터. 아는 네. 선수들. 그런 선수로 일부러 좀 뽑은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네. 듣기에도. 네. 김경문 감독이 그런 스타일 좋아하거든요. 밑 바닥부터 밟아서 올라오는 스타일의 선수들, 그 열심히 하는 선수들 좀 더 내보내고 싶고 키워주고 싶은 마음 굉장히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스타일 좋아하는데 어려운 것보다는 잘하는 선수 데리고 와야죠. 근데 내국 국내 선수들 어려운 선수들 도와주지 외국에서까지. 역시. 이거 뼈를 때리면 또. 아니 우리나라도 좀 도와줄 선수 많은데. 네. 드류 루친스키 안경현 의원 생각이 또 궁금합니다. 근데 굉장히 요란해요. 두 폼이 네. 엄청 요란해요. 어. 우리가 이제 이건 이제 가끔 내가 말씀드리는데 블라인드 테스트로 공이 날아오는 건 아니니까 그 이 투구 폼도 한몫하거든요. 타자가 못 치는데 뭐 반 박자 늦게 나온다든가 반 박자 빨리 나온다든가 요란하게 공을 던지든가 뭐 이런 거 굉장히 민감해요. 타자의 눈에서는. 네. 공이 이제 빠르고 손에서 나오는 게 눈에 보여야 되니까. 근데 그 루친스키 선수 굉장히 요란해요. 오소캐스트도 네. 한번 보세요. 엄청 어머. 요란하게 던지고. 예. 근데 이런 면을 봤을 때 그리고 불펜 투수가 국내 와서 이제 성공 못하는 이유가 이제 외국에서 미국에서 보면은 불펜 투수는 좀 빠른 공 위주 그리고 굉장히 단순한 볼 배합 그리고 단순한 구정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런 여러 가지 구종을 던질 수 있다면 체력 안배 되고요. 요란하니까 일단은 요란하면서 체력 안배 된다면은 구종에서 체력 안배 된다면은 네. 괜찮죠. 음. 불안한 거는 불펜 투수가 왔을 때 빠른 공, 빠른 슬라이더 요거 가지고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빨리 눈에 익는데 요란한 투구 폼에 여러 가지 구종을 던지면은 굉장히 그 가능성이 있죠. 제가 볼 때는. 궁금한 게 이제 아무래도 좀 아마추어 때 엘리트가 아니다 보니까 좀 투구 폼이 특이한 것도 있을까요? 그렇죠. 처음 배울 때 근데 굳이 폼이 이쁠 필요는 없거든요. 네. 근데 국내 리그에서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야구를 하잖아요. 너무 이쁘게만 그리고 또 공이 똑바로 가야 돼요. 그런 그 단점을 말하자면 키웠다고 봐도 돼요. 공이 똑바로 갈 필요 없잖아요. 못 치게 던져요. 네. 타자가 가장 좋아하는 건 똑바로 오는 공인데 그런 회전이 좋아서 똑바로 가게 하는 건 좋지만 또 회전이 좋게 만드는 건 좋지만 너무 똑바로 가는 건 좋진 않은데 그래서 이 선수는 뭐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자기 개성을 가지고 던지는 거니까 네. 백지 상태에서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송범 선수 폼이 이쁘잖아요. 공도 똑바로 가고 그게 결국에는 나이가 들면서 실패 원인이 됐고 그래서 투심 던진 건데 똑바로 갈 필요 없고 그리고 타자가 잘 보게 공을 던질 필요가 없는데 굳이 이렇게 좋은 폼을 버릴 필요는 없죠. 네.
그리고 또 150kg가 나온다는 것은 힘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의 밸런스가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구를 어디서 배웠든 뭘 했든 간에 공이 그렇게 온다는 것은 좋은 밸런스에서 공을 잘 던진다는 얘기니까 네.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저는 드류 루친스키 선수 한 가지 염려스러운 점은 이 선수가 최근 2년 동안에는 선발 투수 경험이 없다는 건데 거의 불펜으로만 나왔거든요. 근데 지난 시즌 왕메이중 선수 그랬고 베렛도 그랬고 그 이전에 맨쉽도 그랬고 이 불펜 NC 오기 전에 불펜으로 뛰었던 선수들이 NC 와서 선발 투수로서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루친스키 선수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안 좋은 쪽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불안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죠. 이제 불펜에서의 구위와 선발 투수에서의 구위가 좀 다르잖아요. 아무래도 선발로 던지다 보면은 완급 조절도 신경 쓰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숫자로만 봤던 거랑 다르게 좀 구속이 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구종도 좀 단조로운 경우가 있고 그런데 루친스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구종이 다양하니까 네. 그런 점에서 뭐 완급 조절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안경윤 위원님요. 맞아요. 그 구종이 다양하니까요. 다양한 구종으로 완급 조절하면은 오히려 더 길게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150 초반에 그 공이 또 강점을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료가 많은데 그런 어떤 재료를 더 많이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비빔밥 먹어도 다이어트 한다면은 밥을 좀 줄이는 게 나은데 밥을 좀 줄이면 좋지 않겠어요? 우리가 주식으로 생각하는 그 빠른 볼보다는 옆에 사이드 메뉴가 더 많아지면은 오늘 또 비빔밥으로 매회 그냥 왜 하나씩 터뜨리시는 오늘 거예요? 점심 때 비빔밥 먹으려다가 그거를 못 먹은 걸 여기서 써먹으시네요. 그래서 이 투구폰 보면 약간 예전에 저 손혁 코치하고 비슷한 면이 좀 있어요. 아. 네, 손혁 코치보다 조금 더 요란한데 손혁 코치도 조금 굉장히 와일드한 투구폼이었는데 비슷한 면이 조금 있네요. 그렇군요. 에디 버틀러 선수 한번 볼까요? 이 선수는 어떤 선수고요?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이저리그 팬들한테는 또 아마 굉장히 친숙한 선수일 거예요. 이제 콜로라도 소속이었고 한때 투수 말고 이제 전체 유망주 랭킹으로 봤을 때 24위까지 올라간 선수니까 예. 또 공도 150km가 한때는 넘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깨 통증이 이제 2시즌이나 찾아오면서 스토프는 그때 같지는 않아요. 그때 같지는 않은데 여전히 150 초반대 투심 정도는 꾸준히 던질 수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고 네. 체인지업도 뭐 그래도 부상 이전과 거의 유사한 상태에 보여. 또 이제 투구폼이 약간 이 크로스파이어라고 해가지고 약간 대칭 투구를 하는 선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반대편 투구에도 굉장히 능한데 좀 단점이 있다면 역시 부상이 너무 잦고 또 이제 제구가 좀 불안하고 그러니까 스토프는 좋은데 제구 불안하고 좀 부상이 많은 그런 유형의 선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빠른 볼을 갖고 있는데 또 말씀 주신 그러한 불안감은 있네요. 에디 버틀러 어떻게 보세요? 좀 아프게 던져요. 아프게 던진다고요? 네, 그 팔이 그 투수가 최근에 보면 굉장히 그 뒤에서 간결하잖아요. 팔을 딱 꽈서 던지는데 이 선수가 2루 베이스 쪽으로 팔이 크게 돌아서 나와요. 그 돌아서 나오면 이게 마지막에 공 던지고 이게 탁 한번 꺾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아픈 사람도 나도 지금 공을 안 던진 10년이 됐는데도 이게 뒤로 꺾으면 아파요 어깨가. 그런 동작이 있어요. 그래서 밸런스가 체력이 이제 떨어져서 밸런스 깨지면 이제 그런 동작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깨에 아플 수 있어서 걱정은 되는 스타일인데 그래도 투심이 워낙 좋네요. 네. 그러니까 팔스윙이 크면은 조금 뒤에서 나오니까 아까도 그 투심 좋을 수밖에 없는 그 반박자 늦게 나오면 투심이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휘니까 싱커가 좋고. 근데 이 선수도 마찬가지로 팔스윙이 기니까 어쩔 수 없이 뭡니까 귀에서 팔이 멀어지면 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선수들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 공이 이제 스피드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부상만 없으면 이 선수는 될 것 같은데요. 팔스윙이 크면 또 타자 또 눈찰 공 못 따라. 외국인 선수 장점이 그거예요. 공이 이제 스피드나 공 구위나 이런 점들이 국내 선수보다 뛰어난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그 투구폼 선수도 잘 못 치잖아요. 네. 낯가림이 있고. 근데 이 투구폼들이 굉장히 우리하고 다르게 좀 개성이 있어요. 모든 투수들이. 우리 투수들 보면은
비슷비슷한 투수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쁘게 배워서. 근데 이 선수는 우리는 폼을 그 고정시켜 놓고 연습을 해서 배운 스타일이고 미국 선수는 그냥 던지면서 야. 배우거든요. 네. 우리는 자세부터 만들고 공을 음. 던지지만 여기는 던지면서 자세를 배우기 때문에 자기만의 개성이 있는 밸런스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치기 어려운 건데 이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그 투구 폼이 개성이 있다 보니까 부상이 위험하긴 하죠. 이런 투구 폼들이 폼이 네네. 이제 판수이 크면 어쩔 수 없이 부상이 와요. 버틀러도 그렇고 루친스키도 그렇고 개성이 강한 두 명의 투수가 NC로 왔다 이런 또 생각이 드네요. 뭐 해커 선수도 개성 굉장히 강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에릭 네. 선수 그렇고요. 근데 가보면 NC가 좀 개성 강한 그런 선수들 좋아하나 봐요. NC가 외국인 타자도 바뀌었습니다. 크리스티안 베탄코트 역시 100만 달러. 일단 300만 달러 썼어요, 세 명한테. 와, 거기에 뭐 양의지 125. 양의지 125억. 1,500만 달러 정도 썼네요. 투자의 결실이 나와야 될 텐데 크리스티안 베탄코트 상당히 그 기대감을 모으는 타자입니다. 네. 소개를 해주실까요?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에서는 투타 겸업 잠깐 시도했던 걸로 좀 유명하거든요. 네. 특히 오타니 선수의 메이저리그 진출 얘기가 나올 무렵에 2017 시즌에 또 투타 겸업을 나름 해봤었어요. 98마일까지 나오더라고요. 오. 진짜 공은 좋은데 문제는 이제 투수로서는 이제 제구도 안 되고 구종도 너무 단조로워서 포기를 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마이너리그 시절에는 이제 포수였어요. 근데 포수로서는 지금은 좀 많이 힘든, 왜냐하면 반월판 부상도 입었고 무릎 쪽에 부상이 많았어서 어쨌든 지난 시즌에 포수로 복귀를 하긴 했는데, 그리고 또 타격은 상당히 좋았는데 이 수비가 많이 나빠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외야수, 뭐 일루수 또는 뭐 이렇게 유틸리티처럼 기용이 될 것 같은데 네. 컨택 능력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선관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타율이랑 출루율 차이가 거의 한 2푼 정도밖에 안 난다고 보면 되거든요. 네. 이 부분이 좀 약점일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신체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선수예요. 힘도 세고 반응도 빠르고, 그런데 좀 이 야구 기술이 좀 모자르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이 안 돼요. 과연 우리나라에 적응할 수 있을까? 적응을 하면 뛰어난 활약을 펼칠 것 같긴 한데 기술적으로 좀 결함이 있다고 보입니다. 네. 그런 기술을 우리나라에서 또 코칭을 잘 받아서 아니 왜 와서 잘해야지 왜 배워서 가. 더 큰 선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일단은 뭐 아. 운동 능력이나 타고난 재능은 괜찮은 것 뭐 같은데. 이 정도는 뭐 아닌 돈에. 제 영상을 봤는데요. 네. 왜 웃으시죠? 뭐지 이 웃음의 의미? 이렇게 쳐서 홈런이 되나? 공이 굉장히 쓸려 맞아요. 기술이 없으면 바깥쪽이 쓸려 맞거든요. 네. 근데 이 선수가 이제 영상을 보니까 바깥쪽 슬라이더인가 컷 패스트볼이 쓸려 맞았는데 우측 폴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는 쓸려 맞아서 넘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운동 신경 아니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네. 스윙도 굉장히 그 거칠어요. 그 국내에 왔던 선수 중에 뭐 몇 안 되는 그런 거친 선수 중에 하나인데 네. 그래서 이런 선수는 조금 그 복불복이거든요. 불안한데요. 네, 좀 불안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유인구 많이 던지면은 많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기술을 치는 게 아니라 힘으로 갖다 치는데 그 힘이 워낙 좋다 보니까 넘어가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위험할 수도 있는 변화가 유인구가 많이 들어오면은 어쩔 수 없이 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선수예요. 너무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했다. 기웃기웃. 이 선수가 뭐 포수로서도 메이저리그에서 100경기 넘게 출장 기록이 있고 뭐 포수도 되고 외야도 되고 일루도 되고 2루도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팔방미인이다. 그죠. 과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뭐 하나 잘하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저도 이도저도 아닐 수가 있어서 만약에 뭐 이걸 잘해서 이 포지션이 아니고 저것도 잘해서 그 포지션이 아니고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또 운동신경은 좋고 뭐 좀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서 그리고 또 그 타격 그 밸런스나 자세로 치지 못하면은 기복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네. 우리 작년에 그 NC의 외국인 타자 이름이 뭐더라? 스크럭스. 스크럭스 못지않게
굉장히 거칠어요. 스크럭스 처음 왔을 때 야구 선수 아닌 줄 알았거든. 왜요?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밸런스, 그런 타격 폼으로 저 힘이 아주 좋지 않으면 야구 못하는, 할 수 없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네. 이 선수 그건 못지 않은. 참 메이저리그 선수라고 다 야구를 그 배팅을 잘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 포지션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메이저리그 선수지. 네. 메이저리그 선수가 여기 왔다고 해서 다 홈런 뭐 20개 30개 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도 그런 스타일, 여기저기 빈 자리는 채울 수 있지만 뭐 하나 확실하게 잘하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본에. 모르죠. 또 와서 워낙에 운동신경이 좋아서 메이저리그보다는 국내 투수의 공이 그래도 조금 눈에 보기 좋으니까 컨택이 된다면은 뭐 넘길 수도 있고요. 근데 분명히 약점 굉장히 많은 선수예요. 그 누구보다도. 물론 누가 오든지 간에 뭐 NC로서는 테임즈급의 활약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테임즈는 또 역대급이었고. 웬만하면은 네. 그 야구장도 커졌는데 왼손 타자 쪽으로 좀 생각 좀 해보지. 아. 생각을 왜 안 했을까 싶으네. 음. 좀 이렇게 확실한 포지션이 있는 왼손 타자. 이게 지금은 대세거든요. 네. 근데 그걸 좀 무시하고 모르죠 뭐 봐야죠. 보긴 봐야 되는데. 네. 그래도 최소한 테임즈급은 아니더라도 2017년에 스크럭스급 정도는 돼야 그 정도만 해줘도 뭐 된다면 돼야 할 텐데. 괜찮죠. 성공 가능성. 이현우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약간 좀 안경영 의원은 복불복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복불복 같아요.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보려면은 사실 2015년에 이제 주전 포수할 때 완전히 성적을 보면 망했거든요. 근데 네. 지난해는 또 트리플 A에서 또 20홈런 치고 또 타격 성적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던 그 선수가 또 아닐 수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난해에는 이제 뭐 하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네. 또 그새 발전을 했다면은 또 괜찮지 않을까. 네, 근데 성적만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스크럭스 정도 될지도 모르겠어요. 잘 그러면은 재계약 안 되는데. 랜덤 상자네. 뭐가 어떻게 튀어나올지 네. 모르게. 뭐 재계약 안 되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좀 얘기해야 될 게 이거 양의지 선수 저는 베탄코트 영입한다 그래서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요, 맞아. 그 전부터 나왔는데. 않을까 했는데 또 그냥 계약한 것도 되게 신기하고 네. 투타격 한번 해볼까? 그랬는데 외국인은 못 한다면서요. 지금 우리나라 규정상 아. 네, 그 외국인 선수 제한 때문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떻게 쓸지 잘 모르겠네요. 맞아요. 근데 NC가 노세화가 됐어요. 박민우 선수도 부상도 있고 그 손시현, 박성민, 모창민 선수가 3루 요즘 잘 안 가고 그래서 부상 선수도 많기 때문에 포지션 이것저것 많이 돌릴 수 있는 선수라서 내야 지금 많이 지금 안 좋아요. NC가 사실 박민우 선수도 그렇게 좋은 내야에서 수비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스윙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이제 여기저기 뭐 미국에서 했듯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포수, 외야, 1루, 2루 등등. 그러니까 권인동 선수도 외야에 있지만 권인동 선수가 정확성이 그렇게 좋은 선수도 아니에요. 숫자만 놓고 보면은 글쎄요. 어디 외에서 어느 팀에 가서 다 주전이 될 수 있는 그만큼 선수는 아니거든요. 권인동 선수도. 네네. 그래서 이 선수가 어떻게 본다면은 양희 선수하고 겹치는 건 아니고 다른 모든 야수들하고 겹칠 거야 아마. 좀 그렇게 보거든요. 또 부상도 많으니까 NC가. 네. 그리고 또 감독이 굉장히 숫자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데이터를 데이터하고. 중시하겠다고. 네. 크리스티안 베탄코트 과연 NC에서 어떻게 써먹을 건지 활용할 것인지 주목됩니다. NC 다이노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지난 시즌 한국 시리즈 우승팀 SK 와이번스 보겠습니다. SK 와이번스가 우승팀이다 보니까 그 전력을 그대로 보존할 것이냐 또 주목을 끌었었는데 일단 제이미 로맥 재계약됐습니다. 앙헬 산체스 재계약됐습니다. 제이미 로맥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KBO 2년 차에 터졌어요. 43홈런 100타점 이상 100득점 이상. 네. 포스트 시즌에서는 조금 뭐 타율은 안 좋았는데 그래도 중요할 때는 홈런을 또 쳐주더라고요. 그리고 산체스 이 선수도
120만 달러에 재계약이 됐네요. 일단 로맥도 뭐 러프와 마찬가지인가요? 당연히 잡아야 할 선수 잡았다고 봐야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는 뭐 KBO 리그 적응도 마쳤고. 네. 네. 워낙 잘하고 착하고 뭐 선수단 내에서도 나름 이제 리더십을 발휘할 정도로 굉장히 한국에 적응을 잘한 선수가 아닐까 싶어요. 네. 혹시 로맥 선수가 다음 시즌에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오히려 우리나라 투수들이 제구가 갑자기 좋아지지 않으면은 몸쪽이 좀 약해요. 네. 몸쪽이 약해서 파울도 많이 나고 많이 먹혀요. 근데 안 들어가잖아요. 갑자기 막 제구가 좋아지면 너무 힘들 수 있죠. 근데 뭐 그렇게 갑자기 좋아지는 없고 좀 좋아지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홈런 개수가 갑자기 뭐 40몇 개에서 10몇 개로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기분에. 낙관적인 전망이고요. 산체스 선수는 어떤가요? 저는 산체스 선수가 약간 재계약할까 말까 좀 고민이 됐을 법도 한데 일단 뭐 어떠세요? 구위는 엄청 좋고 네. 뭐 지난해 성적 안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저는 이제 좀 산체스 선수에 대해서 자세히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네. 구단 관계자들 몇 명 알아가지고 들어보니까 뭐 한국 음식이 입맛에 안 맞기도 하고 또 이제 외국인 선수들 사이에서도 좀 약간 사이가 안 좋고 뭐 그런 이제 야구 외적인 문제가 굉장히 컸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교체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구위만 믿고 데려가는 건 이제 재계약이 돼서 저도 좀 약간 어벙벙했었습니다. 전반기에는 잘했습니다만 8승했는데 전반기에만 7승이었어요. 그러니까 후반기에 안 좋아서 저는 이게 될까? 거기다가 포스트 시즌엔 불펜 투수로 물론 불펜 투수로 활용은 잘 됐죠. 그래서 이게 될까 싶었는데 일단 선택이 됐어요. 안경민이 어떻게 보세요? 음식이 안 맞으면 뭐 스테이크 먹으면 되잖아요. 피자 먹고 다들 그렇게 하는데 관리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 외국인 구단에서. 다른 팀 외국인 선수하고 뭐 사이가 안 좋다고 해서 이 선수가 마운드 올라갔는데 공을 못 던지. 그런 사실 구단 쪽 핑계 같고. 제가 볼 때는 구인 좋죠. 좋은데 이 선수도 완급 조절 못하는 선수고 계속해서 빠른 볼로 힘으로 제압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KBO 리그 오기 전에 던졌던 선수도 아니고요. 네. 풀타임으로. 시행착오가 있었고 우리 영경엽 감독이 아무래도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산체스 선수를. 단장에서 감독으로 왔을 때는 선수단을 전체를 아울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거든요. 만약에 밖에서 어떤 감독이라면은 구단에서 교체를 시키고 할 수 있을 텐데 구단 안에서 단장을 하다가 감독으로 왔다는 것은 선수들을 교체도 가능하고 계속 끌고도 갈 수 있는 두 가지 포지션 다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산체스 선수를 그냥 품에 안았다는 것은요. 영입 감독이 글쎄요, 방식을 좀 바꾸려고 하지 않나? 산체스 선수 대해서 그리고 네. 산체스 선수의 공 던진 스타일을 좀 바꿔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2년차 풀타임이 된다면 1년차 때 겪었던 시행착오를 좀 바꿀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영입 감독이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영경엽 감독이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한다면은 지난 시즌하고는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본인이 단장 시절에 영입했던 선수를 감독으로서도 또 한 번 믿고 가는 형국인데 감독하면서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 선수 이렇게 활용하면 좋을 텐데. 네. 근데 감독에게 그걸 입김을 활용하기는 외국인 감독이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잘 안 맞아요. 영역 감독하고 영역 단장하고 감독하고 사이 처음부터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서로 의견 굉장히 많이 부딪혔어요. 힐만 감독하고요. 힐만 감독하고 굉장히 많이 부딪혔거든요. 선수 기용이라든지 선수 퓨처스 내려보낸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부딪혔어요. 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잘 화합이 됐고 그런데 단장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선수 이렇게 활용하면 안 되는데 이 선수 이렇게 좀 바꾸면 좋은데 그거를 힐만 감독에게 요구는 못해요. 단장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경엽 단장만의 산체스 선수 사용 방법이 있지 않을까? 사용 설명서를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선발 투수로겠죠. 당연하겠죠. 그죠? 네. 산체스 선택 결과가 또 주목됩니다. 요메르 선수들이 하나도 못 쳐서 내년에 올해 요메르 가는 거 아닌가 싶었다니까요. 근데 나는 아리조나에 있는데 아리조나에 소문이 왔었어요. 산체스 선수 좋다고. 나는 아직 오키나와 못 갔는데 네.
아리조나에 있는데 그 KT 선수단에서 또 코치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아, 산체스 선수 엄청 좋다고. 벌써 미국까지 소문이 났었는데. 일단 가지고 있는 재능은 출중한. 그러게 네, 맞습니다. 전반기에 네. 좋았지 뭐. 자, 그리고 메릴 켈리가 미국 갔죠. 그 자리를 브록 다익손으로 메워야 하는 SK 와이번스입니다. 70만 달러의 캐나다 출신의 94년생 오른손 투수가 영입됐는데 브록 다익손 선수 어떤 선수인가요? 일단 키가 굉장히 크게 신기하고요. 2m 3cm잖아요. 와. 근데 이제 키에 비해서 구위가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패스볼 구속은 140km 중반대 이상이 꾸준히 나오지만 이 무브먼트가 좀 밋밋한 편이고 네. 오히려 이제 제구가 좀 우수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키가 큰데도 불구하고 운동신경도 이제 사이드 스텝 하는 걸 보면은 상당히 좋은 편인 것 같은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좀 생소한 유형의 선수라 한번 키워보려고 영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도 좀 어리고 발전 가능성을 보고 좀 영입을 한 게 아닌가. 네. 또 하나 있다면 이제 로맥이 캐나다 사람이니까 네. 아무래도 좀 잘 케어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전 그렇습니다. 요즘 KBO 리그에서는 이제는 좀 보기 드물어진 메이저리그 경력이 없는 외국인 선수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안경현 위원님? 이 선수 나 처음부터 투수 안 했던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그런 느낌 받으셨어요? 야수가 마음대로 공 던지는 것 같은 투구폼. 그러니까 2m 3cm를 이용 못하는. 2m 3cm라면은 좀 더 그 익스텐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공이 좀 그 정도 몸의 밸런스를 유지하고 운동신경이 있다면은 공이 좀 더 빨라야 될 텐데 이 선수 던지는 모습 보면은 야수들 보고 마운드에서 공 던지라는 최정 선수 보고 던지라는 것 같은 네. 네,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타석에 들어가서 배트 들고 딱 서 있으면은 공 보기 굉장히 쉬운 어렵지 않은 그런 투수예요. 정말 동양적인 투구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그건 사실 불만이다. 인간적으로. 외국 투수 2m 3. 근데 이 선수를 어떻게 키우려나? 그 육성형 외국인 투수라고 좀 봐야 될까요? 그러면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지금 던지는 모습을 봤을 때는 네. 육성을 해야 되지 않나? 어. 손영 코치 되게 힘들겠는데.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아직 공을 못 봤으니까 던지는 모습만 봤는데 네. 2m 3cm라는 높이는 있지만 투구폼이 야수 같다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야, 근데 메릴 켈리의 자리를 메워야 하는 투수인데 그 에이스가 나갔는데 그 자리를 그 키울 자리를 선수로. 육성형 선수로 들어온다는 것도 이것도 쉽지 않은 결정인데. 근데 메릴 켈리도 메이저리그 경력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어렸었고.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감을 갖고 있을 수도 있죠. 네. 자기들이 고쳐놓을 수 있다는. 켈리 같은 경우에도 변화구가 다 좀 안 좋았었잖아요. 근데 네네. 뭐 슬라이더도 상당히 괜찮아졌고 뭐 여러 가지 변형 패스트볼도 시도해보고 그렇게 변했었는데 다익손도 좀 그렇게 고쳤으려는 게 아닐까. 계속 얘기하지만 좀 육성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닐까. 근데 안 고쳐지면 어떡하지? 망하는 거죠. 네. 그러면 뭐 리포트 데리고 와야 되나? 리포트. 아니 근데 정말로 막 폼이 조금 투수 같은 느낌이 든다면은 괜찮은데 전체적인 밸런스를 바꿔야 되거든요. 네. 켈리 같은 경우에는 뭐 구종이나 뭐 그립 뭐 이 정도에서 그리고 약간의 밸런스 조정, 팔로피 조정 요걸로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다익손 같은 선수라면은 전체적인 밸런스를 바꿀 수도 있는데 보폭을 좀 더 넓힌다든가 자세가 바뀐다든가 그 투수가 야 그거 오래 걸릴 텐데 쉽지 않겠네요. 네. 일단 지난 시즌 트리플 A에서는 탈삼진 4사구 비율은 좋네요. 제구는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바꿔서 스피드도 좀 끌어올렸으면 좋겠고 그 높이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뭔가가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구종에서 공의 움직임이 워낙에 좋다면 모를까 뭐 지금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요. 네. 뭐 숫자만 있고 투구폼만 있으니까 투구폼만 봤을 때 너무 야수처럼 던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 우리가 이제 프리배팅이라고 하죠. 많이 이제
연습 배팅 할 때 그걸 대부분 이제 투수가 안 던지고 야수들이 던지거든요. 투수 보고 그거 던지려면 야수도 못 쳐요, 타자들. 그만 이제 투수 폼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근데 야수가 던지는 투 폼이라면은 그것도 이제 18.44에서 가까이서 던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저는 뭐 다른 건 다 놔두더라도 투 폼만큼은 이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또 색다른 측면에서 흥미가 느껴지는 선수가 브록 다이슨 선수가 아닌가 싶네요. 그러게요. 근데 궁금해집니다. 단장에서 염 감독이 됐는데 이 선수를 그전 단장 때부터 봤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감독이 돼서 결정을 했을 네. 거고 구단에서 그냥 독자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싸다고 해서. 네. 그렇다면은 글쎄 영경 감독이 단장으로서 그리고 감독으로 봤을 때 활용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구위에서도 장점을 봤을 거고요. 또 확실하게 고칠 수 있다는 그런 느낌도 있었을 거고. 염단적인 매직을 한번 봐야 되지 않나. 뭐 다익선 선수 또 터지면 또 한번 염경엽 감독에 대한 평가는 훅 또 올라갈 수가 있겠죠. 일부러 안 좋은 선수 데리고 와서 키우려나? 골목 식당처럼? 설마요. 골목 식당처럼 되는 거 아니야? 또 SK가? 나중에 대박. 저희 홍탁집. 홍탁집. 네. 요즘에 저기 훈훈하게. 청파동에 그 피자집 네. 골치 아프던데. 예능도 많이 보시는데요. 자, SK 와이번스 봤고요. 수도권 팀 한 팀 더 있죠. KT 위즈. 멜로아스 주니어 3년 연속 KT 위즈에서 뛰게 됐습니다. 지난 시즌 전 경기 출장. 안경현 해설위원의 마음속에 골든글러브 아닙니까? 외야수? 그렇죠. 네. 그 정도면 뭐 거론될 만한 선수 네. 아닌가? 로아스 미국 가네 어디 가네 했는데 국적이 어떻게 KT가 되든 잡았어요. 간에 네. 성적이 되면 줘야 되는 건데 참 그래요. 네. 아니 뭐 외국 선수도 못돼 같은 리그에서 같은 조건에서 같이 경기했는데 그럼요. 예,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성적 좋으면 주는 게 예. 맞다고 저도 보는데요. 로아스 선수는 이현우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어떤 일단 생각 갖고 계세요? 저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선수입니다. 네. 일단 홈런 많이 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중견수를 볼 수 있고 또 거기서 수비를 잘하고 발도 빠르고 그러니까 5툴 플레이어라고 하잖아요. 네. 다재다능한 선수라서 저는 미국에 그래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아마 이제 테임즈의 실패가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임즈가 그렇게 잘했는데도 미국에서 이러면 로하스는 테임즈보다 타격 성적이 좀 떨어지는데 더 못하지 않을까? 네. 좀 이런 것 때문에 마이너 계약만 받으면서 어쨌든 우리나라에 남게 됐는데 우리나라에선 잘하겠죠. 네. 정말 뛰어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KBO 출신 타자들이 최근 메이저리그 성적이 또 별로 좋지 않아서 그렇죠. 유턴이 많아져서 그런 측면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 투수 2명이 KT도 바뀌었죠. 일단은 65만 달러에 계약이 된 라울 알칸타라 그리고 67만 달러에 계약이 된 윌리엄 쿠에바스 이렇게 2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알칸타라 어떤 선수인가요? 일단 도미니카 출신이고 2009년에 보스턴이랑 계약을 맺었고요. 또 2014년쯤 됐을 때 팀 내 유망주 랭킹 3위까지 올랐던 선수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9위가 굉장히 뛰어난 편이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모았었는데 또 하필 그해 이제 토미 존스를 받으면서 좀 몇 년을 날리게 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9위는 여전하고요. 네. 약간 쿼더블 A 플레이어, 그러니까 트리플 A에서는 2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는데 메이저리그만 올라가면은 망하는 이런 선수가 돼버려가지고 본인이 이제 좀 돈도 좀 벌고 주축 선수로 활약을 하려고 한국에 온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좀 이런 선수들은 상당히 많았다고 봐요. 약간 중남미 출신의 이제 구위가 뛰어나고 뭐 이런 선수들이 제법 있었지만 좀 적응이 좀 관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제구도 그렇게까지 뛰어난 편이 아니고 전형적인 구위가 좋고 제구가 좋지 않은 그런 선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선수가 6이닝, 7이닝을 이 스타일로 던질 수 있을까 하는 게 의문이에요, 나는. 이 투구폼은 팔로 던지는 투구폼이거든요. 네. 전형적으로 팔 힘으로. 그래서 또 아플 수도, 선발로 풀타임하면 중간에 한 7, 8일 되면 아플 수도 있겠는데. 지난 시즌도 다 불펜 투수로 나왔네요, 거의 다. 이 선수 굉장히 힘으로 던져요, 팔로. 예, 찍어 던지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경기 초반에 구위는 좋을 수 있어요. 특히 그냥 투심이 좋을 수도 있어요. 포크볼이나. 근데 나 이 선수가 그렇게 길게 오래 내구성이 별로인. 내구성을 이렇게 갖고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 분명히 이제 미국 때처럼 불펜으로 한 1이닝 뭐 아웃 한 4개 정도 이렇다면 충분히 좋은 자원이겠지만 선발로서 산셋 선수보다 더 빨리 지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군요. 쿠에바스 선수는 어떤가요? 쿠에바스 선수도 이제 베네수엘라 출신이고요. 네, 30살, 우리나라로 30살이고 보스턴 출신인 것도 같고 체구도 비슷하고 뭐 구위도 비슷합니다. 150km 초반대 패스볼과 체인지업, 슬라이더, 커브를 던질 수 있는 네. 알칸타라 선수랑 상당히 유사한 유형의 선수라고 할 수 있어요. 키도 똑같고 구위, 구종 모두 비슷한 아마 이런 선수들을 의도적으로 뽑았다고도 볼 수 있겠죠. 네. 이 컨셉은 뭘까요? 약간 구위 중심으로 영입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안경현 위원 어떻게 보세요? 가격도 좀 네, 가격도 65, 비슷하네요. 67. 네. KT가 큰 투자는 안 하잖아요. 사실 KT가 피어밴드, 니퍼트 지난 시즌에 이미 KBO 리그에서 뛰었던 선수들 네. 영입해서 시즌을 치렀고 사실 그동안에 뭐 어윈, 피노 그 첫 시즌에 네. 시스코, 로위, 로치 등등해서 KT가 직접 이렇게 새로 영입한 선수들 중에서는 또 그렇게 성공 사례가 없어요. 당황했죠. 네. 근데 굳이 1, 2선발을 똑같은 스타일로 뽑아야 될까요? 어제 이 선수 치고 내일 또 같은 구종, 구위, 스타일. 그래서 왜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네. 뭐 공이 좋아서 뽑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이런 투구 폼들, 이런 투구 스타일들은 사실은 타자 눈에 빨리 들어와요. 굉장히 빨리 들어오는 네네.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빨리 들어오는 타입이 2명이나 있다. 예, 연달아서 네. 나올 수도 있겠죠. KT가 투수가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니까 그렇죠. 외국인 선수들이 원투펀치로 해줘야 연달아 나올 되는데. 수도 있겠죠. 네. 아닐 수도 있겠지만 뭐 이강철 감독이 이제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본다면은 조금은 상대편 입장에서 타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투구폼이 무섭지도 않고 뭔가 휘젓는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위에서 콕 찍어 던지거든요. 네. 이런 공들은 많이 안 벗어나요. 그러니까 내 눈에서 많이 벗어나지가 않아요. 네네. 좌우로 흔들림이 많이 없어요. 뭐 공이 그 회전 좋고 스피드가 있을지 몰라도 타자 눈에 그렇게 무서워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글쎄요 그렇게 막 위협적인 그런 투수라고 보기 좀 힘들어요. 이 투수 모두. 이강철 감독이 새로 부임을 했고 뭐 이강철 감독하면 선수 시절 때 KBO에서는 한 획을 제대로 그은 명투수 출신인데 그렇죠. 이강철 감독 부임 후에 이제 첫 외국인 투수 영입인데 네. 이 두 명의 투수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현재로서는 그렇게 큰 기대감은 안 되는 지금 두 분의 말씀인데요. 네. 음. 근데 이강철 감독은 뭐 예전에 공 던지는 거 보면은 그 병뚜껑 날라오는 것 같이 그렇게 좀 바람 타고 날아가는 것처럼 그게 참 아주 변화무쌍했죠. 투구폼도 굉장히 독특하지 않았었나요? 뼈가 없나? 뼈가 없나? 그래서 어쩜 저렇게 그래. 부드러울 수가 있지? 아. 그리고 굉장히 크로스로 들어가요. 네. 다리가.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저렇게 회전이 될 수 있을까? 굉장히 매끄럽게 돌아가는 그 폼 저도 기억을 그러니까 하는데 이게 서 있으면은 커브가 내 등 뒤에서 저 앞에까지 이 꺾여서 나가는 폭이 한 1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폭이 굉장히 컸죠. 엄청난 투수예요.